아침부터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 30대 청년 고독사가 최근 4년간 62%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혼자 외롭게 죽어갔던 그 20대 노트에 밥 잘 챙겨 먹기, 말 실수 줄이기 이런 메모들을 또박또박 노트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청년 같은데, 근데 화가 나는 거는 그 기사에 나오는 댓글들이에요. 제가 몇 개를 캡처해왔는데, 요즘 젊은 놈들 정신력이 약해 빠졌다,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저게 뭐하는 짓이냐, 조금만 눈을 낮춰도 충분히 일할 곳은 많은데 왜 목숨을 끊냐. 진짜 열받는 댓글은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힘들다고 자살할 정도로 나약한 놈들은 그냥 죽는 게 낫다. 제가 이 댓글 쓴 사람 만나서 죽여버리고 싶네요. 그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짓 중에 하나가 내가 견딘 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뭐 정신력이 약하다. 사람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다른 건데 뭐 정신력이 있네 없네 뭐 어쩌네 하는 인간들은 진짜 벌 받아야 돼요.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저게 뭐하는 짓이냐, 조금만 눈 낮춰도 충분히 일할 곳은 많은데 왜 목숨을 끊냐. 물론 이 말도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뭐 그냥 평범한 알바로 보이겠지만, 근데 그런 경험도 아예 헛된 경험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떤 경험이든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을 좀 낮추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게 다 걸음이 돼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요즘에 유행어로 뭐 중소기업을 비꼬는 용어로 뭐 조쏘 하지만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곳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나 같은 40대 50대 아저씨들의 생각인 거고, 근데 일단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20, 30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 나이대 입장을 생각해요. 자, 아까 제가 뉴스에서 나왔던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대 분의 노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절망적이었을까요? 다 처음에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노트에 꼬박꼬박 말 실수 줄이자, 밥 잘 챙겨 먹자 그렇게 메모를 할 정도면은 삶에 대한 에너지가 많은 분이었을 거예요. 자, 왜 20대 청년들이 자꾸 목숨을 끊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도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끄는 게 아닐까요? 그 정신적인 무기력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뭐 고졸이든 뭐 대학을 졸업했든 이제 누구나 취업 준비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뭐 시야가 일단 좁죠. 뭐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내 동기는 지금 어디에 취업했는데 뭐 내 후배는 지금 저거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성공하신 분들의 강연이든 뭐 책이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불행의 시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작된다. 뭐 남과 비교하지 마라. 뭐 나만의 인생을 걸어라. 물론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근데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취업준비생들의 귀에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좁아 터진 나라에서 따닥따닥 붙어 사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남들과 비교를 안 해? 말도 안 되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희 나이대 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도 남들의 시선이 보이고 뭐 남들과 비교를 아예 안 하면서 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냥 건너 소문으로 야 누가 어디에 취업했다더라, 오 잘 나가네 하고, 야 누구 있잖아 걔 연봉이 얼마래, 돈 잘 버는구나 하면서 이 정도로 끝났지. 물론 나보다 더 잘 풀리는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세대만큼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저희 사진영상학과의 99학번 동기들이 취업할 때 그 시기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뭐 어느 유명한 스튜디오에 취업을 해도 매일매일 야근해도 한 달에 2, 30만 원 받는 게 당연했던 시기였어요. 뭐 그렇게 일을 해도요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숨기진 않았어요. 왜냐, 어쨌든 간에 난 취업한 거고 지금 이렇게 돈을 못 받아도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더 잘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창피해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 SNS가 활달한 시기이고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어디 일하고 있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또래로 보이는 친구가 혹은 나보다 어려 보이는 친구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뭐 좋은 차 몰고 예쁘고 잘생긴 애인하고 뭐 여행 다니고, 지금 제 나이 세대에 취업 준비할 때보다 몇 배는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박탈감도 심할 것이다. 자,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다 안 되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구하게 되고 정말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그런 곳에서조차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무시당하고 갈굼당하고, 사회 경험도 없고 사람을 상대해본 경험도 워낙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일도 잘 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앞으로 인생이 더 나아지기는 하는 걸까. 자, 이렇게 윗세대에서는 너희들은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막 쪼아대고, 뭐 같은 세대에서는 뭐 학벌이니 뭐 스펙 경쟁으로 치열하고, 뭐 친구나 동기나 후배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은 인생 패배자로 매도해버리고. 자, 사람이 그렇게 몰리게 되면은
누구나 우울증이 오고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력이 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아마 인생에서 가장 자존감이 밑바닥을 찍는 시기가 바로 20대 때 취업준비생일 때인데, 특히 요즘 시대 때 어린 취업준비생 분들이 가장 그런 박탈감이 심한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저희 때랑 지금 때랑 그 양질의 일자리의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백수는 죄가 아닙니다 라는 썸네일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극도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었을 때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김동진님께서 댓글 남기신 게 있는데, 저도 형님의 그 당시 시절처럼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25세 남자예요.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생기지만 무엇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사는 게.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직 취업이 안 된 자식에게 뭐 나가서 뭐라도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당장 나가서 어떤 거창한 도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거나 뭐 책상에 앉아서 게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자,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신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방에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뒹굴거리면서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서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어디든 걸어 댕겨야 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자, 이 사람의 두뇌 구조는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당장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건 뭐 대단한 일을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이불 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방바닥도 한번 닦아주고, 또 아침부터 귀찮다고 빈속에 있지 말고 뭐 삶은 계란을 먹든 뭐 사과를 먹든 해서 뭐 공복을 채우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추리닝 말고 당장이라도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서, 자, 이 기본적인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란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몸에 따라서 이 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후줄구려하게 있으면은 이 뇌까지 후줄구려하게 되고, 반면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으면요, 이 뇌까지 그 옷에 맞춰서 깔끔하게 바뀝니다. 자, 제가 올렸던 그 백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방법이란 영상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한창 우울증과 무기력증 때문에 집 밖에 거의 한 달간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다 싶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 일단은 거창한 일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는 최소 누워서 뒹굴거리지 말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낸 힌트가,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양복 한 벌이 있었거든요. 저희 누나 결혼식 때 맞췄던 고가 양복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일단은 그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넥타이까지 해서. 자, 희한하게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복을 딱 같이 입으면요, 최소 누워서 뒹굴거리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 양복이 구겨지니까. 자, 그리고 정장 입으니까 아침 먹을 때도 이렇게 축 이렇게 이런 자세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이렇게 먹게 돼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양복을 입고 있으면 신기한 게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자, 왜냐면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괜찮기 때문에 집에 있기가 아까워져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저는 양복을 입었지만, 양복이 없다면은 뭐 다른 깔끔하고 깨끗한 옷이면 다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되면요, 그 정지되어 있던 뇌들이 회전하면서 좋은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 그 사람들 북적이는 거리를 깔끔하게 옷을 입고 한두 시간 걷다 보면요, 이 마음에도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는 건요, 자신감을 회복하고 꼬인 실타리 같은 정신을 풀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두렵고 무서운 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일이 많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거는 당신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나는 무기력증이 극도로 심해서 당신이 말한 아침에 행동을 할 기력도 힘도 없다. 사람마다 무기력의 무게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무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라. 자,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는 또 하나의 폭력일 수도 있고 더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심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는 거.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애인도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최고 수준의 의사분과 상담받아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아침에 시작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그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은 그 무기력함. 진짜 그거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가서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 인간답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환기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아침 먹고 옷 깔끔하게 갈아입는 일을 못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겠어요가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을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긍쪽 상담소에 나오신 가수 진성님 편을 봤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랄게요. 그분께서 3살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엄마를 따라갔더니 외삼촌에게 군홧발로 짓밟히고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50대 때에는 암 걸려서 죽을 뻔하시고 평생을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어왔지만 그러니까 살고 지나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은 정말 화살같이 빠른 게 인생이더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저도 아직 43밖에 안 됐지만은 그동안 돌이켜보면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심각했고 죽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취업이 안 돼서 하는 것마다 안 돼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전성기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20대 때 잠깐 반짝 잘 나가다가 지금 빌빌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20대 30대 때 계속 빌빌빌 하다가 40대 넘어서 활짝 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속 힘든 와중에도 계속 경험을 쌓고 하다 보면요 몇 년 지나서 정말 다른 수준의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든 조금씩 발전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43살의 친구들이 20대 때랑 똑같은 수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지금 그 남자친구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를 지켜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인지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봐야 합니다. 저도 20대 때에는 꼭 어디에 취업을 해서 돈 버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아직 몰라서 그렇지 생각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목돈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직 취업을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분들 제가 그 심정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